성공하는 경제생활 5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신용관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필요한 교구는 아까 2단원에서 사용했던 주사위, 그리고 신용황제 게임카드가 있습니다. 이 신용황제 게임카드는 이렇게 묶여 있고요. 중간에 하얀색 종이가 있어서 6세트가 들어있어요. 한 세트별로 이렇게 4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4장씩 저희가 구분을 해놓았어요. 4장씩 6세트 들어있습니다. 이 단원도 조별 활동이 이루어지니까요. 4명에서 6명으로 6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칠판에 신용우량, 신용불량, 신용등급이라고 써주시고 이 단어를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7쪽과 38쪽에 걸쳐서 신용등급, 신용점수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신용점수란 건 돈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표준화된 측정치를 말한다고 저희가 설명을 해 놓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빚을 갚을 거라고 예상되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은행 같은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신용점수가 지금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신용점수가 언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봉사자의 경험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는데 봉사자들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이랬을 때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 이자가 더 싸졌던 거나 아니면 뭐 더 많아졌거나 한 경험들을 아이들하고 나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점수를 그러면 어떻게 얻는 것이냐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피코 점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 놓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학생들이 신용 황제 게임을 통해서 신용 점수가 이런 상황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조별 활동이니까 4명에서 6명 앉혀주시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 방법은 학생들 워크북 13쪽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신용황제 게임 카드입니다. 이게 총 한 조당 4장이 나가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3장까지는 문제가 있고 3장 끝에서부터 아이템 카드가 있어요. 아이템은 총 3가지 종류예요. 버리기, 바꾸기, 지시하기. 그래서 3가지 종류가 각각 6장이 있어요. 한 사람당 이걸 한 장씩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참여 인원이 6명입니다. 한 조에 최대 인원이 6명. 그래서 학생들은 버리기 카드 1장, 바꾸기 카드 1장, 지시하기 카드 1장씩을 다 갖게 됩니다. 이게 아이템 카드예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 점수 카드들은 뜯어서 가운데다 올려놓습니다. 총 최대 6명이 둘러 앉아서 하는 거고 1인당 이 아이템 카드를 3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3장씩 받는데 이 아이템 카드는 1회부터 7회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 번씩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1번 학생부터 카드를 뽑습니다. 카드를 뽑고 카드에 있는 문구는 읽고 점수는 읽지 않습니다. 2번 학생이 뽑아서 또 문구를 읽고 점수는 읽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6명의 학생이 다 문구만 읽고 점수는 읽지 않습니다. 카드를 다 뽑은 다음에는 1번 학생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내 카드를 가진다. 둘째는 아이템 카드 중에 바꾸기 카드를 쓴다. 바꾸기 카드를 쓸 경우에는 이 아이템 카드를 내고 내 카드와 다른 사람의 카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버리기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버리기 카드는 이 아이템 카드를 제출하고 내가 뽑았던 마음에 안 드는 카드를 버리고 내가 새로 한 장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하기 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내 카드는 내가 그냥 갖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너 다시 뽑아. 아니면 니네 둘이 바꿔. 아니면 니네 다 다시 뽑아. 이런 식으로 지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1번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2번도 또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가질래. 아니면 아이템 카드 중에 어떤 걸 쓰겠다. 그 다음에 3번 학생이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갔든지 아이템 카드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다 결정을 하면 그 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나는 몇 점이었다, 몇 점이었다, 몇 점이었다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워크북에 기록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저거 점수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수가 획득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어떤 학생은
저거 점수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높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템 카드는 전 회중에 걸쳐서 한 번씩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학생들이 둘러앉는 거예요. 각자 아이템 카드를 한 장씩 갖고 가운데 나머지 점수 카드들을 이렇게 모아서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2단원에서 사용했던 주사위들을 하나씩 줍니다. 처음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학생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학생이 1번 학생이 돼서 이 학생부터 카드를 뽑습니다. 뽑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읽고 이 점수는 읽지 않는 카드에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당신은 친구의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는 늦게 지불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읽고 점수는 읽지 않는 거예요. 점수를 빼고 위에 상황을 읽은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도록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번 학생이 또 카드를 뽑아서 이 점수를 뺀 나머지 상황을 읽어줍니다. 학생들은 그거를 들으면서 저게 과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점수가 높을까 낮을까를 예상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학생도 또 카드에 있는 상황을 읽고 점수는 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머지 6명이 다 했어요. 그럼 이제 1번 학생부터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내 카드를 갖는다. 둘째는 이제 아이템을 쓰는 거죠. 아이템은 먼저 버리기라고 되어 있으면 이 버리기 아이템 카드를 제출하고 내 카드를 버리고 이 카드는 버리고 따로 카드를 하나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학생은 또 그대로 가질 수도 있죠. 자기 카드를 그냥 갖는다. 이 학생은 바꾸기 카드를 쓰겠다 하면은 바꾸기 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의 점수 카드와 이게 백이었으니까 다른 학생 점수 높아 보이는 카드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 아이템 카드는 3장밖에 없고 전 회 중에 딱 한 번씩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껴서 잘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이 자기의 선택을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밝히는 거죠. 나 몇 점이었다, 나 사실 몇 점이었다, 나 몇 점이었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면 그 점수를 학생들이 워크북에다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누적 점수를 적고 그렇게 하면 1회가 끝납니다. 이 주사위는 언제 쓰냐면요. 여기 카드들 중에 보면 주사위를 굴려서 점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이때 이 주사위를 굴려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1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카드는 제출하는 거고요. 이 카드는 그냥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카드로. 그리고 아까 버렸던 카드는 이 안에 넣어서 또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 학생부터 시작했잖아요. 1번 학생부터.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2번 학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학생부터 카드를 또 뽑고 역시 내용은 읽고 점수는 읽지 않고 3번 학생이 또 뽑아서 내용은 읽고 점수는 읽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 학생까지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2번 학생부터 결정을 하는 거죠. 다 들은 다음에 나는 내 카드를 그냥 갖겠다 아니면 바꾸겠다 버리겠다. 근데 이 학생은 특이하게 이번에 지시하기 카드를 쓰겠다고 결정했어요. 지시하기 카드를 쓰려면 이 카드를 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시하기는 자기는 자기 카드를 그냥 가져요. 대신에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카드 버려. 아니면 너네 둘이 카드 바꿔. 아니면 너네 다 새로 뽑아. 이런 식으로 지시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학생이 결정하고 3번 학생이 결정하고 다 해서 마지막 1번 학생이 결정하면 2회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각자 자기 점수를 밝히고 자기가 얻은 점수를 역시 워크북에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워크북에서는 총 7회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을 보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장 게임 시간은 20분입니다. 끝나기 전에 한 3분 정도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고 가급적 모든 조가 비슷한 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끝나고 나면 각 조의 신용황제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하고 박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의외의 상황이 있었는지 또 새롭게 얻은 지식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침서 41쪽에 보면 또 요약하는 정리하는 질문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의 신용에 대해서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또 긍정적인 상황에서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과
부정적인 상황에서 신용점수가 내려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빨랐는지도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앞으로 너의 재무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다르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5단원이 끝납니다. 학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는 위험과 보험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